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개요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요가의 의미, 그리고 본질 구성, 요가 역사, 요가 종류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번째 생리학, 그리고 다섯 번째 해부학, 여섯 번째 호흡, 일곱 번째 아사나 구분, 수업 구성, 핸즈온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고요. 먼저 생리학부터 보자면, 생리학이라는 거는 생물의 기능, 과정,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학문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생리학은 요가 개념에서의 생리학이기 때문에 요가를 했을 때의 우리 몸의 기능, 과정, 원인을 요가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나디, 반다, 차크라, 판차코샤 이렇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것도 산스크리트어이기 때문에 되게 낯서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디는 에너지의 흐름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의학적인 해부학으로 따지면 신경계에 좀 가까울 것 같고, 요가 아사나는 나디 정화가 우선시돼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요가를 왜 하고 요가 동작을 왜 취하느냐, 이 나디를 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중립. 플러스는 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찬드라, 그리고 중립은 그냥 놔두고요. 플러스, 수리야는 약간 양적인 기운이에요. 양적인. 그래서 수리야 뜻이 해거든요. 찬드라는 반대로 음적인 부분을 뜻하고, 찬드라는 달이란 뜻이에요. 특히 빈야사 시간에 수리야나 마스카라라는 시퀀스를 막 3-4번, 많게는 5-6번씩 반복을 하잖아요. 그 수리야나 마스카라가 태양경배 자세예요. 몸 전체 에너지를 살짝 양쪽으로 깨워줄 때 많이 행하는 시퀀스고, 반대로 찬드라 나마스카라도 있어요. 몸을 편하게 잠들기 전이나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그날일 때 이완의 개념으로 많이 행해지는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다라는 개념인데, 반다는 에너지를 살짝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반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잘란다라 반다, 그리고 우띠아나 반다, 마지막으로 물라 반다가 있어요. 잘란다라 반다는 신체에서 목을 뜻하고, 우띠아나는 복부, 배, 그리고 물라 반다는 회음부, 괄약근, 이런 아래쪽을 조금 일컬어요. 또 반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 예를 들어 하타 시간에 선생님들이 반다 잡으세요, 반다 챙기세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반다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반다에 대한 설명만 들어간 강의를 만들어 볼게요. 다음 세 번째는 차크라. 차크라는 에너지가 저장된 부분이고, 우리 몸에 총 7개가 있어요. 보통 무지개 색깔로 많이 표현을 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차크라에 대한 개념도 꽤나 재밌어요. 시중에 나오는 화장품이나 뭔가 스파 브랜드, 아베다도 그렇고, 이 차크라를 이용한 제품들이 시중에 꽤나 많아요. 나중에 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판차코샤. 판차코샤는, 일단 판차는 산스크리트어로 숫자 5고, 코샤는 껍질이에요. 그래서 5개의 껍질. 인간을 5개의 층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부학을 한번 볼게요. 해부학은 그냥 굳이 정의를 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가에 있어서 해부학을 왜 짚고 가면 좋으냐. 제대로 그리고 깊게 수련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더 충만하면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 몸에 대한 구조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깊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수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1번이랑 비슷해요. 안전하게. 그리고 셀프 처방이라는 말은 내가 고관절을 살짝 다쳤어. 약간 뻐근하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랬을 때 같은 동작이어도 동작을 행하는 정도나 깊이를 스스로 다르게 셀프 처방으로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 알아야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는 지도를 하면서 꽤나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충분히 고난이도 동작이 가능한 분인데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방법, 접근 방법이나 기전이라고 하죠. 프로세스를 모르셔서 동작을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스스로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알려드리면 또 곧잘 하시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해부학을 왜 공부하면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나서 그래 해부학 해보자. 어렵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골격계부터 볼게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구성 또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골격계, 근육계, 순환계, 신경계, 감각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선 골격계는 206개. 뭘까요? 뼈.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다. 뼈의 역할은 장기를 보호한다. 대충 이 정도만. 그리고 근육계 40%에서 45%를 차지한다고 나왔어요.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는 순환계, 순환. 우리 몸을 순환시켜주는 어떤 계통인데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림프, 면역 역할을 해요. 신체를 방어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경계. 아까 생리학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신경계,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감각계, 가령 피부, 눈, 귀, 코, 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어떤 신체의 감각을 감수하는 장기를 뜻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기관계가 있는데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요가 측면에서 해부학 우리가 가져갈 거는 골격이랑 근육 또는 순환이나 신경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어느 정도 얘도 개요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살짝 부가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호흡이죠. 근데 호흡도 흉식과 복식이 있잖아요. 각각의 호흡법에 대해서 익히려면 결국에는 해부학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이해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가적인 요소로 접근을 해볼까 해요. 그 다음에는 아사나 구분, 수업 구성, 핸즈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가 동작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카테고리화 시켰어요. 카테고리 나누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자, 아사나 구분, 전굴, 후굴, 축굴, 비틀기, 언밸런스, 역자세. 아마 몇 가지의 동작들이 상상이 가실 거예요. 파스치모타나사나, 전굴, 우따나사나, 전굴, 후굴, 예를 들어 백밴딩, 우스트라사나, 부장가사나, 측굴, 파리브리타 자누시르사, 몸을 측면으로 들린 자세죠. 비틀기, 마리차아사나, 아르다마챈드라사나, 척추를 트위스트 해준 동작, 그리고 언밸런스, 바카아사나, 티티바아사나, 어깨와 등을 이용해서 내 체중을 위로 들어 올린 자세들, 그리고 역자세, 살람바사르방가사나, 시르사사나, 핀차마유라사나, 내 몸을 역으로 들어 올린 자세예요. 보통 사실 역자세는 거의 대부분이 언밸런스 접근이 많긴 해요. 근데 살짝 다르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는 수업 구성. 예비 강사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가 수업의 종류로 봤을 때는 빈야사, 아시탄가 힐링 하타 등등등 또 요가가 유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수업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워밍업, 피크, 쿨다운, 사바아사나 요거는 이제 1시간여의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표현했고요.
워밍업에는 보통 수리아나 마스카라나 찬드라나 마스카라 몸을 어느 정도 데우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극대화시켜서 동작을 많이 행하죠. 그리고 나서 쿨다운, 자리에 누워서 몸을 이완을 많이 시키고 마지막에는 사바아사나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1시간 구성을 설명을 해봤고요. 개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그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0번부터 7번까지 각 부분별로 세부적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쏙쏙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흡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부적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